네, 그럼 저희 2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2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스너그 로스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스너그 로스터리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꿈이 이제 카페 창업이 목표셨던 거세요? 네, 뭐 당연히 카페 창업이 목표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제가 되게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가 이제 직업에 대한 괴리감 이런 거로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이거는 뭐 저 말고도 제 뭐 후배 바리스타나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막상 자기가 꿈꿔왔던 바리스타의 모습과 매장에서 일을 하는 바리스타는 조금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에 대한 로망이 되게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이 많아요. 멋있다. 멋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딱 차려입고 막 커피 내리고, 그건 진짜 멋있는 모습이고, 현실적인 바리스타는 이제 하루 종일 막 설거지하고,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되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맛이 없는 커피지만 그 매장에서 일을 하면은 이 커피는 당연히 되게 맛있다고 해야 되고, 네, 자기가 맛있어야지 판매를 하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직업전 괴리감이 막 와요. 뭐 크게는 뭐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자괴감도 들고 괴리감도 들고 이럴 때 그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게 되게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했던 말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커피를 할 거면은 네가 가게를 빨리 차려라. 딱 그 얘기를 예, 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거의 종을 울린 거죠. 경종을 울려서 너무 이렇게 되게 그거를 막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빨리 차리게 된 거죠. 이 스너그 로스터리라는 이름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스너그라는 뜻이 뭐 아늑한, 포근한, 뭐 작은 방 뭐 이런 뜻인데, 가게를 차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매장 명을 찾는 거예요. 인터넷을 막 한 달, 두 달 동안 막 진짜 매장 명만 되게 엄청 검색을 많이 했어요. 막 치다 보면은 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 부분을 되게 놓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리스를 얘기를 하면은 조그마한 카페를 차렸어요. 그래서 그 매장명을 똑같이 할리스로 할 경우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뭐 그걸로 뭐 상표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 매장명을 치면은 자기 매장이 안 뜨고 큰 매장이 뜨거든요. 그쵸. 네, 조회수나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유입 과정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대한 없는 매장명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키워드 해보고, 그 검색어에 다른 매장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매장이 되게 유명하거나 벌써 이제 되게 큰 매장인 경우에는 그 매장명은 배제를 하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예, 왜냐면은 그 매장명이 독점이거나 유니크하면은 그 매장명을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유입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입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매장명을 짓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게 유입되거나 사람들의 이렇게 찾았을 때 들어오는 유입 경로를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게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을 부분, 뭐 방금 매장명 짓는 거 말고 혹시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제일 큰 거는 월세고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컨설팅도 간혹 해요. 그래서 카페 창업 컨설팅? 상담도 하고 이러면은 창업 전에는 그런 감각이 되게, 그 판매 매출에 대한 감각이 되게 없을 수 있어요. 없으세요. 예, 맞아요. 그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의 커피를 100잔을 팔면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잔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잔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개인 매장, 그러니까 작은 동네 작은 매장의 경우에 100잔을 못 팔아요. 네. 그리고 통계가 있어요. 대부분의 매장이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못 넘는데요. 근데 그 통계는 되게 잘 되는 매장과 작은 매장 다 통튼 통계예요. 되게 잘 되는 매장은 하루 매출이 막 400, 500 이런 매장도 있겠죠. 그럼 매장까지 그 통계에 다 넣었을 때 하루 매출이 15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매장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되는 매장은 하루에 5만 원도 못 팔고 3만 원도 못 파는 매장이 수두룩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컨설팅 상담을 하거나 이러면은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상권이 어디세요? 주소가 어디세요? 이래서 주소를 딱 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쭉 본 다음에 이 매장 상권에 들어가면은 얼마 팔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세요? 이러면은 대부분 뭐 다들 한 30만 원, 40만 원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든 액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뭐 내가 바리스타로서 파트타임을 일을 해봤던 어쨌든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험이 적고 이제 막 열정으로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은 비싼 원두 혹은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이어야만 커피의 맛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길 하루에 매출액이 그만큼이 나오는 게 어렵다고 하면 네. 사실 원두를 고를 때 비싼 원두가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네. 혹시 이 고르실 때 대표님은 어떻게 고르세요? 비싼 원두랑 맛있는 원두도 다른 카테고리고 맛있는 원두랑 대중적인 원두는 또 다른 카테고리. 그거는 이제 자기가 매장을 차렸을 때 컨셉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밀고 나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초보 창업자들이 되게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는 맛있는 커피를 팔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기준에는 맛있는 커피가 산미가 팡팡 있는 거죠. 그걸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대중들이 좋아하는 커피는 산미가 팡팡 있는 게 안 아니고 좋아요. 고소하고 맞아요. 진하고 이런 커피 좋아하거든요. 초보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되게 자기의 그 확신이 없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막 고객들이 몇 분이 이제 막 여기 너무 커피 쉬어요 막 이러면은 그냥 원두를 바꿔버려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실수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가 그 커피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은 10명 중에 2~3명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고 컴플레인 거일 수도 있고 이거 맛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커피는 기호식품이에요. 10명한테 커피를 팔면은 10명이 다 만족하는 커피는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한두 명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 범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4명, 5명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자기의 확신이 없어서 바꾸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닌 카페가 돼요. 커피숍에 대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찾아보니까 평이 라떼가 되게 맛있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원두의 비결인가요? 아니면은 테크닉의 비결인가요? 원두와 테크닉과 설계, 이거는 이제 커피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 커피를 매장을 차릴 때 되게 많은 설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스팅 기계가 있어요. 로스팅 기계가 있는데 로스팅 기계가 반열풍식, 열풍식, 직화식, 화력에 따른 이름이 나눠지고 네. 그 화력에 따라서 전도열, 뭐 복사열, 그 열풍, 이제 뭐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거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도열을 많이 받은 생두가 원두가 되면은 그 원두는 되게 전도열은 단맛 이런 거를 잘 살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열풍의 비중이 높으면은 단맛이나 이런 것보다는 산미나 향 이런 게 되게 살아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매장을 차렸을 때 저희 매장의 컨셉 자체는 단맛이 좋은 커피였거든요. 로스팅 기계를 선택을 했는데 로스팅 기계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도열 비중이 되게 높은 로스팅 기계가 저희가 쓰는 디드릭이라는 회사였고, 일단 첫 번째는 설계는 이제 전도열이 높은 로스팅 기계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는 물도 되게 중요해요. 저희 커피의 98%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생수 쓰면 안 되나요? 큰일 납니다. 생수는 안 되고요.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정수기 회사가 있는데 정수기 회사 중에서도 그래요? 그 회사마다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게 틀려요. 그 중에서도 이제 단맛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정수기 필터를 써서 쓰고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계들이 있죠. 우유도 그렇고, 예,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마디로
되게 이것저것 이제 단맛에 위주로 포커싱을 두고 설계를 했다. 뭐 이 정도?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페 창업을 하려면 뭐 자격증도 사실 안 따도 되고 취득을 안 해도 되고 학원도 다닐 필요 없고, 그러니까 커피가 맛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밑에서 배우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은 사실 학원이나 혹은 자격증을 취득 후에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는 정말 좋은 매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건 정말 베스트죠. 왜냐면은 돈도 받을 수 있죠. 교육도 받을 수 있죠. 배우는 범위도 되게 많죠. 당연히 너무 좋아요. 근데 당연히 너무 좋은데, 그런 매장은 전국에 드물 뿐더러 그런 매장은 애초에 튀고도, 그러니까 자리도 많이 안 나고 들어가기도 매우 힘들어요. 네. 약간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긴 해야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매장에 처음부터 입사를 해서 배우는 거는 어렵다. 힘들다. 그렇겠네요.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바리스타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표자로서 요즘에 이제 바리스타들을 고용을 할 때 혹은 구인구직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예전 경력 사항이고요. 예전 경력 사항에 일단은 단기로 짧게 했었냐 안 했냐. 했었냐는 되게 당연히 큰 감점 요소고요. 오래 못 다닌다는 거니까요. 끈기가 없다는 거는 되게 당연히 배제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인상을 많이 봐요. 그 인상을 많이 보는 게, 일단 그러니까 막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착하고 선해 보이고 그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이제 뭐 일을 9년 정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근데 이게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인상이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인상을 따라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선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바리스타를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카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이미 걸어오신 길이잖아요. 이 커피 업계도 더 발전을 할 거고 더 빨리 변화를 할 것 같은데, 이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후배들인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커피도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대표기도 하고 국가대표 바리스타이기도 하고 경력이 9년 차인데도 커피 업계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다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자고 일어나면은 업계 트렌드가 바뀌어 있거나, 년마다 예를 들면은 진짜 요즘에 생두 프로세싱이나 뭐 산지에서부터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로스터잖아요. 로스터면은 되게 많은 생두를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생두 이제 산지에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딱 2가지 프로세싱밖에 없었어요. 정말 옛날에는 워시드, 내추럴. 근데 요즘에는 뭐 워시드, 내추럴, 뭐 레드, 뭐 허니, 뭐 무산소 가공, 뭐 더블 무산소 가공, 뭐 이스트 발효 내추럴, 뭐 이거 너무 많아요. 뭐 카보닉 프로세싱, 그냥 막 오크통에도 넣어서 프로세싱을 하고, 너무 변화가 너무너무 빠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할 각오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도태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업계가 워낙 주변에서도 저 대학교 때도 비슷하지만 파트타임으로 하면 나 바리스타 할 거야, 나 바리스타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바리스타라고 하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직업이라고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직업에 대해 프라이드도 굉장히 높으신 편이신 것 같고. 네, 힘든 시간, 그리고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시고 저희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이거 이제 맛보라고 주신 커피잖아요. 근데 커피의 맛이 술맛이 나서 급하게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콜롬비아 럼베럴 에이지드 엑스레소라는 이제 생두를 로스팅하고
콜드브루 담근 건데 말 그대로 아까 느껴보셨겠지만 이제 막 오크향 나고 술향 나고. 네. 그런 커피예요. 이게 이거를 가공을 할 때 럼 통에다가 오크 통에다가 2, 3개월 발효를 시켜서 만든 생두거든요. 이거 개발하신 지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두 회사 이제 산지에서 가공법을 개발을 한 거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컨택을 해서 가져와서 로스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